종묘,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죠. 서울 종로구 종로 157번지. 이곳은 이제 반상의 구분도 왕실과 양반의 구분도 없이 만인에게 열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묘 입구 근처에 고려의 한 왕을 모신 신당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고려 31대 공민왕을 모신 곳, 공민왕 신당. 고려의 왕인 그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곳 조선왕조의 종묘에 모셔져 있을까요? 오늘은 6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공민왕 신당, 정체를 밝히다. 국가유산청 기록에 따르면 이곳의 공식 명칭은 고려공민왕 영정봉안지당으로 그 위치는 종묘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망묘로 근처이며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종묘를 건립할 때 함께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당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곳에는 바로 신당의 주인공인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를 함께 그린 초상화, 그리고 준마도 증말 그림 3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라면 다른 종묘의 신실에는 신주라는 위패가 있지만 공민왕 신당에는 신주가 없습니다. 오직 초상화만 걸려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주가 없다는 것은 정식 제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존중은 하되 조선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음은 배우 주진모가 공민왕 역으로 등장하는 영화 쌍화점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영화 속 공민왕이 부르는 쌍화점은 고려 충렬왕 때 지어진 고려가요의 제목으로, 여하튼 이렇게 고려의 문화와 공민왕은 예술적이면서 호방한 정치로 다가옵니다. 여러 역사적 문헌, 그리고 이를 참고해서 드라마 속에서 극화된 공민왕은 예술적 감각, 특히 그림에 뛰어난 군주로 묘사됩니다. 드라마 신의 속 한 장면입니다. 붓을 든 그의 손이 화선지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아름다운 모습의 노국대장공주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 모습이지요. 고려 문화시 중인 염제신의 초상화도 직접 그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인물 묘사가 섬세하고 예리한 것이 매우 다정하면서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공민왕은 그림에 뛰어나 고려의 대표적 화가 중 한 사람으로도 일컬어집니다. 대표작으로 천산대렵도가 전하며 글씨에도 능했는데 특히 대자에 뛰어났습니다. 작품성이 뛰어났고 실물을 거의 완벽하게 묘사하여 당대에도 화제가 되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술가 왕은 동시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군주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다 결국 자신의 측근에게 살해당한 왕.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종묘, 바로 그곳에 이 고려왕의 사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구나 조선이 무너뜨린 고려의 왕을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종묘 입구에서 가까운 곳, 망묘로 옆에 자리한 작은 사당. 그 안에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가 서로를 향해 몸을 틀어 정답게 앉아있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신당은 언제 그리고 왜 이곳 조선의 왕실을 위해 만든 종묘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공민왕, 그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공민왕은 어떤 사람이길래 조선 왕실이 신당까지 지어주었을까요? 드라마 속의 섬세하고 예술에 심취한 군주, 그것이 그가 남긴 전부였을까요? 그는 고려 제31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1351년부터 1374년까지 총 23년이었습니다. 이름 왕전, 몽골식 이름은 바얀테무르였으며 1330년 충수광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방면에서의 업적 그리고 기행이 극적으로 남아있어 이렇게 영화 속에서도 여러가지 얼굴을 가진 묘한 인물로 극화되어 자주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민왕의 삶은 크게 3시기로 나뉩니다. 상승기,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다. 공민왕은 12세부터 원나라에 10년 이상 볼모로 있었습니다. 1349년에는 원나라 황족의 딸인 노국대장공주와 결혼했죠.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원나라에서 자라면 친원 성향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한 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351년 충정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공민왕. 그가 맞닥뜨린 고려는 처참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며 자주권이 철저히 짓밟힌 나라. 원나라 황제가 고려 왕을 임명하고 폐위시키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공민왕은 즉위 5년 만인 1356년 5월 18일 전격적으로 거사를 일으킵니다. 기왕 후에 오빠 기철을 비롯한 보원 세력을 단 하루 만에 대대적으로 숙청한 것입니다. 기철은 누나가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되자 고려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 기철을 제거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의 풍습과 연호 및 관제를 폐지하고 문종 때의 옛 제도로 복구시켰으며 정동행성과 쌍성 총관부를 철폐했습니다. 변발과 호복을 금지하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죠.
당시 원나라는 중국 대륙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 쇠퇴하고 있었고 공민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민왕 인생의 정점, 노국공주와 함께한 시절. 하지만 이 대담한 개혁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국대장공주입니다. 1349년 원나라에서 수기 중이던 공민왕은 원위왕의 딸과 정략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탑실리, 본명은 보르지긴 부다시리로. 이는 산스크리트어인 BUDDHASHRI의 음역으로 부처와 같이 성스러운이라는 뜻을 지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적과의 동침, 원수의 나라 몽골 공주와의 혼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진심이 싹 텄습니다.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치자 놀랍게도 노국공주는 자신이 태어난 고국 원나라를 배척하고 남편 편에 섰습니다. 국내 기반이 미약한 공민왕의 정치 운영을 지지하고 조일신의 난이나 흥왕사의 난 때 온몸으로 맞서 공민왕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1363년 흥왕사의 난 때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용등이 원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며 침전에 들어가 공민왕을 시해하려 할 때 노국대장공주가 문 앞에서 공민왕을 지키려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를 위한 트렌드, 참머 채널. 적들이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감히 공주에게는 도끼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원나라 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덕분에 공민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에 남을 정도로 금슬이 좋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습니다. 노국대장공주는 후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복령사에 행차하여 후사를 빌었으며 왕과 공주가 함께 내정해서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365년 기적처럼 노국공주가 임신했습니다. 공민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365년 2월 노국공주는 난산으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공민왕의 나이 겨우 36세 때였습니다. 공민왕은 매우 슬퍼하여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 벽에 걸고 밤낮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노국공주가 살아있을 때처럼 식사를 차리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추락 개혁의 실패와 죽음. 노국공주를 잃은 후 공민왕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권문세족들의 반발을 누르고 있었던 노국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이 시도한 개혁 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화됨을 상징했습니다. 공민왕은 거대한 영전을 짓는 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 다시 한번 개혁을 시도합니다. 신돈은 신분이 낮은 승려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기득권과 무관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신돈 역시 권력에 취하면서 기존 세력과의 꼴이 깊어갔고 1371년 결국 유배되어 처형됩니다. 구심점 그리고 동력을 상실한 공민왕의 개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그는 이렇게 점차 정치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72년 공민왕은 젊고 외모가 잘생긴 청년을 뽑아 자제위를 설치하여 곁에 두고 좌우에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파국의 시작 자제위. 주로 문벌 출신 자제들로 구성된 자제위는 왕권을 강화하고 명예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사에는 공민왕이 이들과 남색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에 대해서는 조선 사가들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분명한 것은 공민왕이 이 시기 극도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국공주를 잃고 개혁에 실패하고 믿었던 신하들마저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완전히 의욕을 잃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374년 음력 9월 22일 밤 이 모든 불협화음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자제위 중 한 명인 홍윤이 공민왕의 후궁 익비와 간통하자 내시 최만생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공민왕은 이 사실을 아는 자를 모두 죽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최만생은 홍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날 밤 홍윤과 권진, 홍관, 한안, 노선 등은 술에 취한 공민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1392년 4월 26일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선양 형식으로 왕위를 넘겨받으면서 고려는 474년 만에 문을 닫고 태조 이성계에 의해 새로운 왕조 조선이 세워집니다. 왜 종묘 안에 고려왕 신당이 있나? 1394년 조선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종묘를 건설합니다. 놀랍게도 태조가 종묘, 즉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실 가장 신성한 공간을 지을 때 공민왕의 신당을 짓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전 왕조를 무너뜨린 새 왕조가 그 전 왕조의 왕을 모신 사당을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뀔 때 전 왕조의 왕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숙청하거나 변방으로 쫓아냈습니다.
야사에서는 태조대에도 왕씨들을 섬으로 이주하는 대신 목숨을 살려주겠다며 모이게 하고 배에 구멍을 뚫어 수장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유독 공민왕만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궁금증은 남아있습니다. 왜 조선의 종묘에 고려의 왕을 모셨을까요? 국가유산청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도 명확한 설명은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설, 태조 이성계와의 개인적 인연. 이성계 가문과 공민왕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성계의 부친 이자추는 공민왕의 쌍성 총관부 공격에 내응했고, 이성계는 만 21세의 나이로 공민왕 앞에서 격구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할 때 원나라 관리였던 이자추는 아들 이성계와 함께 고려 편에 섰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며 전쟁 영웅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결국 이성계를 고려의 장수로 만든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러니 태조가 종묘를 만들 때 공민왕을 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태조 이성계가 자신과 조선 건국의 기반을 마련해준 옛 군주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신당을 지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 신진사대부와의 연결고리. 공민왕 시대에 성균관이 부활되고 신진사대부가 양성되었습니다. 이들이 국정 곳곳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도전, 정몽주를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노선은 달랐지만 조선 창업 바로 그 길목에 서있던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자신들에게 길을 열어준 공민왕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설입니다. 즉 조선 건국 세력 입장에서 보면 공민왕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군주로 기억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가설, 우왕비왕설의 정당화. 이는 가장 정치적인 해석으로 알려진 설이기도 한데요.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했는데 조선 측은 우왕이 공민왕의 친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려 왕조는 31대 공민왕으로 끝났다. 우왕은 왕씨가 아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 백성을 구원하고 공민왕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종묘에 공민왕 신당을 두는 것은 이런 정통성 주장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에 나오는 태조임금의 즉위교서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씨는 공민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난 뒤 종사를 보전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혼란을 수습고자 백성의 지지를 얻어 하늘의 뜻을 받든다. 나라 이름은 그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성혁명이 아니라 고려를 계승하고 국호도 고려를 그대로 사용한다. 고려의 계승도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 아닌 공민왕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씨의 후손 왕후에게 마정군을 주고 귀의군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 수 있게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 결국 공민왕 신당이 종묘에 있는 이유가 이처럼 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다잡고 고려 왕족을 달래고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의 일환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측입니다. 나를 위한 트렌드, 참모 채널. 네 번째 가설, 노국공주에 대한 존경. 반원 정책을 펼치던 조선 건국 세력조차도 노국공주의 헌신은 부정할 수가 없이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원나라 황족 출신임에도 고려의 독립을 지지하고 목숨까지 바쳐 국민왕을 보호한 그녀. 원나라를 철저히 오랑캐 취급했던 조선 왕조의 개국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조차 고려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지했던 노국공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조선 종묘에 있는 공민왕의 사당에는 몽골 여인이었던 노국대장공주가 같이 합사되어 있는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원나라 공주임에도 고려를 위해 헌신한 노국공주. 그녀에 대한 존경이 공민왕 신당 건립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가설, 초상화 속 복식이 던지는 메시지. 일부 학자들은 초상화 자체에 주목합니다. 현재 신당에 모셔진 초상화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광해군 때 다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에서 공민왕은 고려왕의 정복이 아닌 원나라 사신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라, 고려는 이렇게 원나라에 복속되어 있었다. 우리 조선이 진정한 독립왕조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설입니다. 마지막 가설, 종묘지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합니다. 종묘 건립 중 북쪽, 즉 고려의 수도 개성 방향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공민왕의 초상화가 묘정에 떨어졌다. 신료들이 의논한 끝에 그 자리에 신당을 세웠다. 물론 이것은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설조차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초상화의 비밀. 신당에 모셔진 초상화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현재의 초상화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원본이 소실된 것을 광해군대인 1608년 들어 다시 제작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초상화에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준마도 세 점은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말 그림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공민왕의 대표작은 천산대렵도입니다. 사냥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공민왕은 뛰어난 예술가임과 동시에 몽골의 지배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천산대렵도는 광활한 대자연을 지배하는 군주의 기상을 보여주며 외세에 굴하지 않으려는 그의 정신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후 역사에서는 조선시대 연산군 때인 1497년 연산 3년 2월 15일자 연산군 일기에 언급이 되는데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가 노국대장공주와 닮았다는 말을 들은 연산군은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대궐 안으로 들여오라고 전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외에 평소에 여러 차례 이 그림을 취미삼아 감상하였다는 등의 떠도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출처가 없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공민왕 이야기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의 개혁은 실패했고 자신은 비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키운 신진사대부들은 결국 고려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려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종묘에 그의 신당을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들 역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민왕이 꿈꾸던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나라,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위한 개혁을 실행하는 나라. 공민왕이 당대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꿈만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묘의 공민왕 신당은 그러한 정신을 계승했다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공민왕 신당은 종묘 입구 근처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모르며 추측만 분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 속에는 역사의 연속성과 단절, 존경과 정치성, 실패의 흔적과 계승정신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조선의 종묘에 고려의 왕을 모셔야만 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성계의 의리였을까요? 우왕비왕설일까요? 그도 아니면 회오리바람설이 진짜일까요? 개인적인 상상을 덧붙이자면 태조 이성계는 한때 주군이었던 공민왕을 마음에서 완벽하게 지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국공주와 함께하던 시절 원나라에 맞서 분전하던 공민왕의 눈부신 활약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민왕이 남편이자 정치적 동지로서 노국공주에게 얼마나 극진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깊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시대와 인연이 있었기에 자신 또한 조선이라는 새 왕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음을 이성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료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마음 한켠에서 고려의 왕, 공민왕을 영원히 저버릴 수 없었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든 선택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왕조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 안에 바로 이전 왕조의 왕을 위한 신당을 따로 마련한 그 각별한 정성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종로 3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종묘. 그곳에 가시면 공민왕 신당을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전과 영령전도 좋지만 입구 근처의 작은 공민왕 사당도 꼭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건물이지만 그 안에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고려를 살리려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뿌린 씨앗이 훗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나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영정 앞에 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600년의 시간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몇 세기 전이지만 커다란 꿈을 꾸었던 한 개혁군주와 그를 기억한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더 풍성하고 재밌는 콘텐츠의 참머 채널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